어느 날 밤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자산 중에 안전자산 하나쯤 넣어야 하지 않을까? 주식이나 채권은 좀 해봤지만 요즘 시장이 흔들리는 걸 보니 마음 한편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금투자를 고려하게 됐어요. 그런데 막상 금투자를 알아보니 생각보다 선택지가 많더라고요. ETF, 현물계좌, 금선물까지 다양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라는 고민이 생겼죠. 특히 소액으로 시작하고 싶은 저는 처음부터 큰 금액을 넣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전체 현금 자산의 12% 정도만 금투자로 할애해보기로 하고 시작 전에 꼼꼼히 정리해봤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실제로 투자해본 SOL 국제금 ETF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혹시 저처럼 금투자가 어렵게 느껴지거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처음에 SOL 국제금 ETF가 뭐지? 하고 찾아봤어요. 이 상품은 2025년 6월 17일에 국내에 상장된 국내 최초로 국제금, 현물 시세를 직접 추종하는 ETF예요. 일반적인 금 ETF와 달리 롤오버나 김치 프리미엄 걱정 없이 국제금, 현물 가격을 그대로 따라가는 구조라는 점이 특징이에요. 제가 처음 이 ETF를 알게 된 순간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그렇게 단순하게 금 현물 가격만 따라갈까?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구성 종목과 운용 방식, 그리고 보수 구조를 확인하면서 점점 안심이 됐어요. 왜 SOL 국제금 ETF가 마음에 들었나? 제가 금투자를 선택할 때 중시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접근성, 둘째는 리스크 관리였죠. SOL 국제금 ETF는 최소 거래 단위가 1주이고 연금계좌에서도 투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 나도 조금씩 들어가면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ETF는 미국과 캐나다 상장 금, 현물 가격을 원화로 환산해 추종하는 구조예요. 덕분에 환율과 해외 시장 변동까지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소액으로 처음 매수한 날 금값이 잠시 하락했는데 반등했을 때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내가 금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구성과 특징. SOL 국제금 ETF는 글로벌 주요 금 ETF를 기반으로 구성돼 있어요. 단순히 국내 금, 현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금 시장을 반영해 안정성을 높인 구조예요. 총 보수는 0.3%이고 연 1회분 배금을 지급하며 연금계좌에서도 투자 가능해요. 순자산 총액은 약 993억 원으로 적당히 규모 있는 ETF라는 느낌을 줍니다. 상장일 기준 가격은 약 12,578원, 최근 시세는 12,460원 정도였어요. 제가 특히 마음에 들었던 점은 롤오버 김치 프리미엄 걱정이 없다는 부분이에요. 보통 해외금 선물이나 일부 ETF는 가격에 롤오버 비용이나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어 예상 수익과 실제 수익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SOL 국제금 ETF는 이런 변수를 최소화해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금투자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 많은 분들이 금투자에 대해 오해하시더라고요. 금은 무조건 오른다, 금은 안전자산이다 같은 말이죠. 사실 금값도 금리, 달러 강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라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어요. 저 역시 처음엔 금은 무조건 안전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접근했는데 실제로는 금도 변동성이 있다는 걸 몸소 느꼈죠. 또 다른 오해는 실물 금이 최고, ETF는 손해본다예요. 개인적으로는 ETF가 구조가 명확하고 보관 걱정 없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고 느꼈어요. 실물 금은 사고 팔 때 번거롭고 보관 비용도 발생하니까요. 제가 소심하게 시작한 만큼 SOL 국제금 ETF가 저에게는 최적의 선택이었어요. 실제 투자 경험. 제가 처음 투자했을 때는 소액으로 시작했어요. 전체 현금 자산의 1% 정도만 투자했죠. 처음에는 가격이 조금 떨어지니 마음이 조마조마했지만 며칠 지나 반등했을 때 아, 조금씩 시작하길 잘했구나라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 이후로는 가격 변동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추가 매수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 금값이 단기적으로 12% 하락할 때마다 소량으로 매수하고 큰 폭으로 오를 때는 기다렸다가 조정 후 매수하는 식이죠. 이런 방식으로 소심하게 접근해도 마음이 편안하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금투자는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루하루 가격에 일일비하지 않고 나만의 원칙을 세워서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죠. 저는 앞으로도 전체 현금 자산의 12% 정도로 SOL 국제금 ETF를 유지하면서 시장 흐름을 관찰하고 기회가 생기면 소량씩 추가하는 전략을 이어갈 계획이에요. 결론. 정리하자면 금투자는 마법이 아니에요. 어떤 자산도 100% 안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신의 투자 성향, 자금 규모, 목표에 맞춰 전략을 세우면 꽤 유용한 자산이 될 수 있죠. 저처럼 소액으로 천천히 시작하고 싶은 분에게는 SOL 국제금 ETF가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최소 거래 단위가 낮고 국제 금연물 시세를 직접 추종하며 연금 계좌에서도 투자 가능하니까요. 게다가 롤오버김치 프리미엄 걱정이 없다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어요. 너무 한꺼번에 몰빵하지 마세요. 저처럼 처음엔 전체 현금 자산의 12% 정도만 투자하는 소액 전략이 안정적이에요. 시장을 관찰하며 조금씩 비중을 늘리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덜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금투자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